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파월의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이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파월의 상원 청문회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시장 입장에서는 또 파월이 돌변했다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스인플레이션 거론해놓고 왜 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강하게 또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영상을 최근 들어 뭐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파월은 그대로고 시장 혼자 오해했다가 왜 맞구나, 시장 혼자 괜한 기대를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파월의 입장과 시장이 왜 오해를 했는지를 아마 구분짓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파월은 그대로에 있습니다. 매파적 기조, 강한 긴축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다만 시장이 혼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잡혔다고 그럼 금리 인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기대했다가 다시 한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겠다. 어쨌든 파월이 이 상원 청문회를 통해서 좀 강한 긴축적 의지를 다시 한번 어, 드러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주요 발언 분석에 좀 들어가기 전에요. 혹시 네, 그 상원 청문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각 정부 부처가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또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같은 걸 갖죠. 그걸 이제 소위 국정감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각 장관급들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음, 그런 걸 질책하기도 하고, 물론 정책과 관련 없이 좀 우리나라는 다소 좀 정치적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비리들 막 이런 걸 갖고 계속 신문하는 그런 국회의장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잘 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 청문회가 대략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릴 메시지들만 좀 골라봤습니다. 이게 청문회장의 모습이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파월이 이쪽에 앉아 있죠. 네. 그리고 여러 상원 의원들이 이렇게 쭈루룩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넘기면 파월이 초반에는 이제 안경을 쓰고 시작을 하다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흥분도 하고 뭐 막 의견 얘기하다 보면 어쨌든 안경도 벗을 수 있는데, 또 안경을 여기 밑에 내려놨죠. 후반부에 이렇게 안경까지 내려놓고 금리 인상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어, 매 발톱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그런 모습까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결국 이제 상원 청문회를 통해서 파월 의장을 비롯한 FOMC 회의뿐만 아니라 페드가 잘 하고 있는지, 물가 잘 잡고 있는지, 물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질문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도 표명하는 그런 자리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상원 청문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네. 장소 느낌이 되게 소박한 것 같습니다. 격식 네, 없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소박하고 네. 실용적인 뭐 그런 회의장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제 파월의 주요 발언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PT 2장으로 뭐 이 2시간 동안 막 있었던 여러 일련의 뭐 질의와 토론 혹은 뭐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좀 요약을 해 봤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께 일단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관련된 지표나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해드리면 어떨까. 먼저 일단 주요 내용들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음. 뭐 제가 의욕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의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청문회를 영어로는 hearing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겠다.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겠다.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상원이라는 상원 청문회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 우리 금리는 헤드 향한다. 더 높은 곳을 향한다. 뭐보다 그동안 우리 연준 위원들이 생각했었던, 우리 연준 위원들이 어, 그동안 기대했었던 금리의 레벨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것이다. 음,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일단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문장을 보시면, 이게 토털리티는 어쨌든 총합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뭐 그런 뜻인 거죠. 우리는 더 빠르게, 빠른 타이트닝, 더 빠른 긴축, 강한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다. 이런 느낌인 어,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높은 금리의 레벨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음, 어떤 데이터가 뭔가 더 빠른 긴축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인을 제시한다면 그 데이터는 주로 이따 말씀드렸지만 물가, 고용, 뭐 금융 안정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지표들인데 그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빠른 긴축을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신호라고 판단 내려지면 언제든지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다음 현재의 어떤 상황은 사실 우리 페드가 인플레이션 파이팅이라는 그 물가 잡기라는 그 잡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네, 어,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최근에 그 여러 경제 데이터들이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니까 어, 실업률도 훨씬 완전 고용에 가깝고 경제 성장률도 우리가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리에 대한 어떤 정점이죠. ultimate level, 정점, 금리의 정점도 아마도 likely to be higher, 더 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존에 생각했던 금리의 와, 정점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너무 길어서 부담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나름 요 페이지에서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나왔던 그 데이터들 있죠. 주로 물가와 관련된 우리 계속 해왔던 CPI, PC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특히 PC 데이터를 강조했어요. 그죠?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이 PC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아직도 5.4%라는 연간 기준으로 5.4%라는 높은 물가를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이거는 특히 페드의 어, 2% 골, 2%라는 롱런 타겟. 장기적으로 우리는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가야 되는데 그걸 well above, 훨씬 초과하고 있는 거다. 웰오브, 훨씬, 훨씬 초과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그랬고 또 우리는 이게 covered a lot of ground는 정말 그 땅을 덮었다라는 뜻이니까 많은 작업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아, 정말 많은 작업을 해왔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 군대에서 특히 막 삽질한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일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일해왔다. 그런데 그 타이트닝, 그 긴축적 통화 정책의 그 효과를 보면 사실 아직은 to be felt, 아직은 실패한 것 같다. 어, 아직은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와, 일이 뭐예요? 파이팅, 인플레이션 파이팅. We have more work to do.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참 여러분 참 웃길 수도 있고 저도 웃음이 나올 만큼 시장이 너무 그 먼저 김칫국 마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과한 기대를 했다는 게 여러분 실감될 겁니다. 또 이 표현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더 로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할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할 일을 해가는 여정. 그게 더 로드죠. 우리의 여정이 뭐하다? 범피하다. 울퉁불퉁하다. 어, 평탄한 길이 아니다. 네, 굉장히 가혹한 길이 될 것이다. 평탄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인상적인 문구 두 개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시면 the job is done.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 어, 2%라는 장기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디스인플레이션의 사인이 적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아마 영어 잘하실 거예요.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a little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냥 littl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a little은 디스인플레이션에 관한 물가가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는 그런 사인이 조금 있다. 이게 a little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냥 little, 어를 빼고 표현하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사인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 그죠? 그 두 가지 어가 붙고 안 붙고가 긍정적, 부정적 의미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 판독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제가 생각했던 2시간 동안의 이 청문회 동안에 이 파월이 발언했던 그 내용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주목해 봤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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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이게 더 높은 금리를 향한다는 게 네. 아무래도 이제 빅스텝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맞습니다. 빅스텝에 무게를 두는 거고요. 이 청문회 내용 중에 제 입장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 상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너 똑바로 안 해?" 막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잠깐 하나 제가 인상 깊었었던 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 질문입니다. 이 의원이 소위 그 노동자의 권의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의원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원은 소위 노동자 입장을 많이 강조하는 의원인데 제가 들었던 그 여러 질문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그 질문이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페드가 그 인플레이션 골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음, 2%라는 목표 물가를 부합할 때까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결국 그동안에 아 페드는 FOMC 회의에서 기존 그 점도표나 경제 전망 지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4.6%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실업률이 3.4 정도 되잖아요. 3.45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완전 고용에서 강한 금리 인상을 도입해서 결국 4.6 수준까지 실업률이 올라가는 걸 용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네.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 나는 이거 도저히 용납 안 된다. 그렇게 금리 인상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식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어쨌든 대량 실업이 발생해서 굉장히 서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음을 좀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월이 나름 그 강건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 경제가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종전에 생각했던 그 실업률 수준이 안 나타날 것이다. 어, 예. 그래서 금리 인상 막 강하게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만큼 우리 미국 경제가 매우 탄탄하니까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해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파월은 이제 이야기한 거. 그게 음. 제가 이 청문회 들을 때는 가장 인상적인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네. 야, 또 이렇게 파월과 또 그 상원의원 간에 네. 굉장히 또 어떤 중요한 논점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우리나라 좀 국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 진짜 전문가와 전문가가 전문가적 지리를 갖고 그 나라를 걱정하면서 뭐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중요하고 누구 입장에선 물가가 중요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한지 누구도 모르지만 전문가적 견해를 갖고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네. 당신 뭐 아들 뭐 뭐 수학 문제 뭐 뺏긴 거 아니냐 뭐 이 허위 날조한 거 아니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좀 말고 나라 걱정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정감사의 모습도. 저는 2시간 동안 이걸 지켜보면 좀 많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
예, 네. 그런 것도 소감입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정말 빅스텝으로 가게 되는 건데, 네. 괜찮을까요? 자, 그럼 빅스텝에 무게를 두는 것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FOMC 회의 때 어, 이미 그 결과를 성명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난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장이 있죠. 이 굉장히 인상적인 한 문구입니다. 지난 FOMC 회의 때의 문구죠.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됐다. But still remains elevated. 여전히 고물가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물가는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졌지만 다소 완화된 건 사실이다. 이걸 한마디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혹은 금리 정점이 올라가거나 안 올라가거나 하는 그 여타의 모든 일들은 물가와 관련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PCE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떨어지다가 5.3을 찍었다가 다시 5.4로 반등했죠. 그리고 특히 PC 물가 중에서도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물가 안 잡혔기 때문에 특히 2%라는 이 빨간선 보이시죠?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라는 그 판단 때문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 기조였습니다. CPI를 봐도 마찬가지고 PC를 봐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니까 사실 패드워치를 보면요. 지난 2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보세요. 잘못 썼네요. 2월 24일이에요. 2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빅스텝에 대한 의견은 시장에서 27%에 불과했습니다. 73%가 절대 다수가 베이비 스텝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발언을 이 청문회를 보고서 시장이 뒤집혔죠.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와, 그러니까 빅스텝에 강한 무게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철석같이 빅스텝 하겠네 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 강달러 나오고 주가 조정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빅스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시장은 이미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패드워치를 가지고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재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월 22일이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3일 새벽 3시 반이죠. 역시 그때 우리 웅달님과 이렇게 영상을 즉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해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그때의 타겟 레이스를 보시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90% 베이비 스텝 할 거야. 그죠? 그리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76% 베이비 스텝 할 거야. 그리고 하루 전까지만 해도 68% 베이비 스텝 할 거야. 베이비 와, 스텝에 대한 무게를 점점점 줄이고 빅스텝 가능성을 올려오다가 이번 회의 결과, 이 청문회 결과 뒤집힌 거죠. 완전히 뒤집힌 네, 거죠. 자, 이것이 결국 지금 금리 인상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잖아요. 네, 3월 22일 아직 안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그 기대만으로도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조정되는 거잖아요.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어, 이미 강달러 나타나고 이미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가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인사이트라는 거죠.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과 같은 이런 우리가 관심 있는 이런 투자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 생각이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음, 가격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캐치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12월 FMC 회의 때 이 경제 전망치가 발표됐었죠. 페드의 경제 전망이죠.
그리고 그때 점도표가 발표됐었죠. 그리고 2월에는 없었고 3월에는 역시 또 이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번 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 숫자를 정확히 제시한 건 아니지만 나름의 가이던스가 제시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설명드려 보면요. 일단 당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했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고용 지표입니다. 실업률 지표를 23년 4.6%로 올라갈 거야라고 했지만 앞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어 실업률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수정 전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예를 어, 들면 뭐 4.4나 4.3이나 이런 식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 뭐 전망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PC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3.1%로 전망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이 물가 상승률이 덜 잡힌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는 3.1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3.3이나 이렇게 좀 상향 조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경제는 탄탄하고 고용도 좀 탄탄하니까 물가만 더 치솟은 거라고 판단하니까 어, 그러니까 결국 목표하는 금리 레벨도 올라가겠죠. 이 점도표를 보시면 결국 지금으로서는 23년 한 해 정점에 다다르긴 하겠지만 그 정점은 뭐 5.25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있었네요. 뭐 할 수 있겠죠. 5.1에 가까운 그런 숫자로 전망을 했었는데 점도표상의 그 위원들의 마음은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상향 조정될 수 있겠다. 연준 위원들의 마음은 이거보다 더 상단에 올라가겠다. 예를 들어서 5.5라든가 5.75라든가 네. 연준의 속마음은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을 것이다. 물론 FMC 회의 결과를 봐야 되고 FMC 회의 결과 전에 이번 주에 고용 지표 발표되죠. 우리 금요일 날 그 음, 얘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네. 다음 주에 CPI도 발표되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그런 상황을 좀 가늠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연준 위원들의 마음은 기존의 정점, 금리의 정점인 5.1이 아니라 뭐 한 5.5 정도에 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향후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다. 결국은 이번에 있을 3월 달 FMC 회의에서 빅스텝을 할 거다라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것.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인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파월의 말 속에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겠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와, 교수님 그 전망치를 네.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 너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 그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전망치를 전망해 보자. 내가 그냥 페드 FMC 위원이 돼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위원들 입장에서 '나도 위원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내려지니까 좀 그런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결과가 파월의 그 청문회 발표 결과가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네. 환율이나 주가 등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당연히 앞에 살짝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리 인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먼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화 방향에 있어서 쟁점이 있는데 쟁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죠. 하나가 물가 안정 목표. 두 번째가 금융 안정 목표. 그리고 세 번째가 경기 안정 목표. 이 세 가지다. 근데 금융 안정 목표라는 것을 보면 어쨌든 금융 불확실성이 좀 커졌었는데 22년에 다소 금융 불안이 해소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미션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다음 실업률을 봐야 되는데 실업률도 지금 현재 뭐 3.4%니까 정말 역사 이래 이런 실업률이 있을 수 있나 할 만큼의 굉장히 강한 고용 시장의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금융 불확실성을 볼 수 있는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가 예를 들면 고용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매우 또 탄탄하게 나와 버려요, 만약에. 그러면 정말 빅스텝 확실해. 어, 이렇게 무게를 두지 않을까요? 네. 근데 만약에 실업률이 3.4가 아니라 뭐 3.6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빅스텝 안 할 가능성이 또 생긴 거예요. 베이비 스텝에 또 무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것이다. 뭐를? 환율과 주가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지표가 금리 인상의 어떤 모습을 예견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그죠? 금리 인상한 결과에 대해서 주가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결과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먼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 시장 하면 일단은 첫 번째가 외환 시장인데요.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긴축을 가져가겠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하죠. 최근 달러 인덱스가 안정화되다가 다시 우상향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의 강한 긴축의 행보 때문에 어쨌든 환율도 다시 반등하는구나. 역시 달러의 가치가 강해지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역시 1321원인가요? 이것을 이제 정점 그 그 종가로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이렇게 불안한 환율이 이렇게 어 계속 예견되듯이 나타나는 이런 이유는 앞으로 '금리 더 올리겠네.'라는 그 기대가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나 달러 투자 관심 있어." 하면 오늘 이런 그 청문회 결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파월이 더 강한 긴축하네. 빅스텝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지금 달러 사야지. 네. 달러에 돈이 유입되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수요와 네. 공급에 의해서. 그 음. 반대로 원화 사지 말아야지. 네. 한국은 금리 인상도 못할 것이고 강한 경기 침체도 있고 반도체도 날리고 더군다나 뭐 미국이 그렇게 건들고 중국은 양회 끝에 또 중국도 건들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불안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원화 가치는 약해지고 달러 가치는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강달러 현상은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가를 못 잡게 만드는 영향도 또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더 장기화시키겠죠. 이 무역 수지 적자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위험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파장이 또 있는데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주식 시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 드렸는데 그때는 2월 20일 부터 23 일까지의 통계를 업데이트해서 보여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풀 데이터입니다. 10 일간의 데이터. 보시면 그 2월 20일 전주가 까지만 해도 2월 10일 주까지만 해도 어쨌든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수가 계속 늘어났었어요. 그만큼 국내 주가가 나름 반등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2월 20일 주에는 이렇게 많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이어진 겁니다. 강달러 환율이 나타나니까 한국에 주식 투자해도 뭐 그 돈 달러로 다시 바꿔도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강달러일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주식 투자 매력도가 줄어드니까 자금이 유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유출되면서 주가가 빠진 모습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 인하 동결 여부에 대한 빅스텝 할지 베이비 스텝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것을 모른 채 이런 주가나 외환 시장의 환율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선행 지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 빅스텝에 좀 무게가 실리는 이 연준의 3월 FOMC 회의 결과를 한국은행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향후에 한국은행의 행보는 좀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가장 조마조마한 입장으로 음. 이 국회 청문회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금리 인상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네. 갖고 있었거든요. 원래 통화 정책은 선행적이어야 됩니다. 후행적일 거면 사실 금통위 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어. 그죠? 그러면 챗GPT한테 맡기죠. 안타깝습니다.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경제를 보면서. 근데 우리 금통위에서 선행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책임을 또 통감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이 강달러를 보면서 또 다른 역풍을 정말 '이러다가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정말 가중시키는 상황이에요. 세계 경제는 상향 조정되는데 우리 경제만 하향 조정되잖아요.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행은 정례회의가 3 월에 없잖아요. 4 월에 있잖아요. 4월 13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2일 FMC 회의 있고 한국 날짜로는 3월 23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로부터 뭐 거의 한 달 정도 후에나 금통위가 있으니까 그때 뒤늦게 금리 인상을 해도 만약에 그러면 정말 강한 환율을 보면서 그 뒤늦게 할 건지 참 그런 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미국의 빅스텝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 한국 기준금리가 3.50, 미국 기준금리가 만약에 5.25가 된다. 그러면 그 격차가 정말 더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1.5%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가 아니라 1.75% 포인트라는 정말 역대 세 번째인가요? 어. 이 정도의 높은 금리 격차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러면 실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그때 비로소 외국인 자금 유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격차가 벌어질 거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금 유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뒤늦게 금리를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외국인 자금 유출 다 일어나고 금리 인상하는 거죠. 소위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다.' 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베이비 스텝에만 멈추기를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엎어진 일이니까 많이 엎어지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저도 뭐 사실 '진짜 빅스텝 할까.' 하는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아 빅스텝이 아니어도 충분히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뭐 빅스텝에 무게를 뒀다가 베이비 스텝을 만약에 또 단행을 하게 되면 또 시장은 환호하고 또 주가가 일시적으로라도 급등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또 연출될 것으로 또 생각도 됩니다. 아, 굉장히 네. 조마조마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영화를 보는 조마조마.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교수님 그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시해야 될 포인트를 지목해 주신 것 같은데 한 번 네. 더 3 월에 좀 저희가 주목해야 할 그런 관전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직 중국 양회의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어. 근데 양회의 그 결과가 양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거거든요. 우리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일구어 나가겠다. 근데 지금 일구어 나가겠다라는 그 방향성에 뭐가 있을까요? 분명 반도체, 음. 분명 전기차, 네. 배터리 당연히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의 유망 산업이에요. 미국도 "이거 우리가 하겠다."라는 모습이고 중국도 "우리 안 내주겠다." 하는 모습일 거고 우리도 "쉽게 내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마치 미국이 일본한테 반도체 뺏었던 것처럼 이번에 또 뺏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그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양회랑 중국의 리오프닝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하십시오. 이번 파월이
중국의 리오프닝을 거론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소재 가격이 다시 오른다.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댄다. 그런 것을 저는 파월이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울퉁불퉁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범피하다. 네, 범피. 아마도. 어. 그 범피하다라는 그 표현을 쓴 이유가 아마도 중국의 모습 속에서 중국의 어떤 양회 결과나 그런 리오프닝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인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제가 뭐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엊그저께 중국의 리오프닝 거대한 물결이 인다라는 주제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이 거대한 물결은 한 가지가 기회의 물결이에요. 리오프닝 관점에서 기회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위협의 물결도 동시에 있어요. 그 위협의 물결, 기회의 물결 뭔지 이걸 좀 구분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으로 이 영상을 좀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중국 양회 결과를 좀 유심히 보십시오. 어, 그게 또 이 갑자기 또 강한 긴축과 함께 맞물려서 굉장히 강한 물결일 수도 있고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이 더 격화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너 한국 미국한테 너 자꾸 지원금 받으려고 그래? 반도체 지원금 받으려고 그래? 장학금을 미국한테 받는다고? 그러면 나 가만 안 둬. 요소수 사태 같은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만 또 이렇게 역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양회 결과,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것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가지시고 또 미국 FMC 회의에서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는 미국 고용 지표, 네. 미국 CPI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 시장을 읽어 나가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와, 미국 이슈도 있고, 중국 이슈도 있고, 여기에서 또 패권 전쟁 이슈도 있고, 와, 네. 참 복잡다단한 것 같습니다. 3월이 굉장히 복잡한 한 네. 달입니다. 너무 역동적이어가지고, 교수님 너무 또 네. 흥미롭기도 하고요. 긴장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라서 조마조마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